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10일에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꼴을 지켜보신 분이라면 아마 비분관계를 참지 못하실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내몰린 건지,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건지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유일하게 표결에 불참하며 사실상 기권의사를 표시했던 민주당의 몇 안 되는 소신파 조홍천 의원에게조차 대깨문들이 폭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미래를 더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깨문들은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조 의원을 향해 당에서 나가라, 제명시켜라라고 비난하며 조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고, 조 의원의 페이스북도 해석 같은 행동하지 마라, 검찰 편을 드네, 윤 총장을 감싸려면 당에서 탈당하시든가, 검사 출신이라 어쩔 수가 없구나 같은 댓글이 달리면서 진짜 옛날 자유당 정권의 정치 깡패들이 떠오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을 통해서 국회에 입성한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같은 사실상 여권의 이중대 정당들도 동참해서 이들 역시 국민의 심판 대상이라는 분노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단단하게 한몫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제안한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을 발의하며 그야말로 욕을 참기 힘든 행태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최 대표는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일한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현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 출마하는 것을 제안해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 선거일로부터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대표가 발의한 검찰청법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검사는 공직 후보자 출마에 제한한 내용을 골자로합니다. 그런데 오는 2022년 3월에 다음 대선이 치러질 예정인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1년 3월 이후에 사퇴하는 검찰총장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니 결국 이 법은 누가 보더라도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 대표는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 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현직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수사와 기소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돼 수사 기소 중립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 법이 필요한 이유를 어떻게든 설명하려 했는데 이건 아무리 봐도 헌법에 명시된 공무담의권 침해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여론조사에서 대선주자 1위를 짓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큼 두려웠나 봅니다. 최 대표는 여기에 법관, 즉 판사에 대해서도 퇴직 후 1년 이내에 공직후보 출마를 제한하는 법원조직법을 발의하면서 퇴직 후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함에 따라 퇴직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재판 결과에 대한 정치성 문제가 제기되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만약 이 법이 4.15 총선 적에 적용됐다고 가정하면 지난 1월까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다가 불과 3개월 후에 치러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이수진 민주당 의원 같은 사람들은 아예 출마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진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해도 되고 남들은 하면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많나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당신들을 비난한다는 생각 하지 못하십니까? 진짜 이 사람들의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인가요? 이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여권에서 작정하고 윤 총장을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하는 게 느껴지는 건 정말 여기저기서 드러납니다. 한 예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1일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한 인터뷰를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 적어도 정직 이상의 징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 일단 총장에 대한 직계 절차가 돌입했다는 걸 봤을 때 징계를 요구한 장관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징계 사안이라고 봤던 것 같다면서 대통령님이 징계위원회 결정을 따르겠다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을 결정하면
정직을 아마 그대로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결국 문 대통령이 수장관을 이용해 윤 총장을 죽이려 했다가 그게 마음대로 풀리지 않으니 직접적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는 것을 박 의원을 통해서 인정한 꼴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내고 있어서 어떤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수용하진 않고 소송전까지 가게 될 것 같다면서, 그러면 여러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법원이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결국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면 꼭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공수처 풀범 이후 윤 총장이 수사 1호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또는 대상 범죄 등은 처장이 결정할 것이다. 지금 1호가 누가 될 것이다. 어떤 범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야기라고 한 발 뺐지만, 누가 와도 지금 윤 총장이 그 후보자 중 한 명에 올라있던 건 부정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연이은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계속해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면, 과연 공수처가 출범한다 한들 얼마나 그 공수처가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만을 고분고분 들을지는 미지수입니다. 11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묻는 조사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기존에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주에 39%보다 1%가 더 떨어진 수치입니다. 반대로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3%가 상승한 5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그 부정평가 간 격차는 무려 16%로 벌어졌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40대에서만 긍정 52%, 부정 44%를 앞섰을 뿐, 다른 연령대에서는 모두 부정평가가 앞선 것으로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듭니다. 사실 이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반등시키긴 힘들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처라는 것도 결국은 사기 방역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고, 부동산 정책 역시 자신들의 공언과는 정반대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권력기관 장악을 착착 진행한다기만 한다고 과연 떠나간 국민들의 민심이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미 문 대통령과 현 정권은 100대문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서 신뢰라는 것을 잃었습니다.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현 정권을 향한 민심은 앞으로 더 싸늘하게 시덕할 텐데, 공수처가 있다 한들 이런 여론을 반등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